안녕하세요. 마트자전무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6일입니다. 자, 어제까지 비가 꽤나 왔습니다. 와, 근데 오늘 강원에 나왔는데 온도가, 최저 온도가 4도입니다. 4도. 지금 4월 말이 맞습니까? 4월 26일인데 지금 최저 온도 4도를 찍고 있어요. 저 밑에 쪽에는 지금 한 3.5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보통 저 위쪽하고 저 아래쪽하고 한 0.5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많게는 1도까지도 차이 나는데 어제 밤에 엄청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도 열매가 어느 정도 달려서 적과도 하고 있고 지금 도장지도 제거하고 있고 한데 배가 크지를 못해요. 크지를. 예. 그러니까 낮에도 보니까 어제 최고 온도가 16도였더라고요. 16도. 16도에 4도. 예, 최저온도 4도. 올해 지금 뭐 설이나 냉해 이런 것도 지금 뭐 문제가 되지만 실제 지금 계속 기온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그나마 달려있는 것들도 배가 크지를 못해서 올해 지금 추석이 뒤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막 엄청 뭐 올해 뭐 농사가 잘 될 거다 처음에 초반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 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4월 10일 날 인공수분을 했거든요. 올해는 4월 2일 날 인공수분을 하고요. 근데 4월 10일 날 인공수분을 해서 저희가 4월 6일 7일쯤에 봤을 때 지금 이 배보다 컸어요. 배가. 그때 워낙에 온도도 높고 날씨도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는 4월 2일에 인공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일이 지난 지금 시점도 작년에 그 배 크기에 지금 3분의 1도 못합니다. 배 크기가. 그래도 이제 올해는 추석이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뭐 설이나 냉해 입으신 분들도 혹시라도 배가 있다면 배가 한 개든 두 개든 있다면 다셔야 됩니다. 배를 다 따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면 안 돼요. 예.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배를 다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배를 제거하면은 봉지도 안 싸도 되고 지브레인도 안 발라도 되고 적과도 안 해도 되고 물론 적과 할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방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만약에 배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배로 갈 양분들이 모두 도장지로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20년, 21년 서리하고 흑성병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막 꽃눈이 다 터져버리고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예. 그러면 결과지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꽃눈이 다 터져버리니까 예. 꽃눈이 안 생기면은 어차피 그 결과지에서는 열매를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하여간 나무에 배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냉해나 설이나 저온을 입었는데 다 죽었지만 그래도 몇 개,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달려있다 그러면 못난이가 됐든 뭐 낄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를 타는 게 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배 쪽으로 영양분이 좀 가서 그나마 도전지가 좀 덜 터지고 도전지가 덜 터져야 꽃눈을 유지할 수 있고 꽃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또 7월 달에 분화도 하고 예? 분화도 해야 또 내년에 농사를 또 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올해 결과지 받아가지고 새로 유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수확량이 확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꽃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오늘도 계속해서 G열 쪽 좌측 지금 어제도 좀 나와서 했었거든요. 비 오는데 근데 저가는 비 올 때도 괜찮습니다. 덥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물기가 있어갖고 조금 옷이 적고 장갑이 적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도 뜨고 이제 바람도 서서히 불고 잎도 거의 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G열 좌측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나와서 조금 작업을 했고요. 여기가 G열 몇 번 나무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G열 5번 나무입니다. 5번 나무. 5번 나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영농일지를 어떻게 조금 촬영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좀 제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모아 놓으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농일지용 촬영을 좀 따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그냥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요 파이프까지만 키울 겁니다. 그러면 다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결과지를 많이 놔뒀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4개는 너무 많고, 한 3개 정도, 너무 많으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람을 너무 많이 탑니다.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게 많이 놔둘 필요는 없고요. 3개나 4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저는 2개가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가장. 예.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도 하나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지금은 적과랑 적과와 도장지 제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뛰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뛰면 지금 하나 없어진 거예요. 꽃눈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만 딱 떼야 돼요. 요것만 딱 떼서 얘는 남아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꽃눈이 발생하는데 지금 떨어져 버렸잖아요. 꽃눈이 이제 안 생겨요. 이러면 도장지가 나길 바라야 되는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보고서 뛰어야 됩니다. 그냥 막 뛰다가는 2개 있으니까 이렇게 2개 씁니다. 열매가 더 있으면 제가 뭐 따로 맞을 거 없고, 요런 거는 지금 더 와야 되거든요. 키워야 되는 나무니까 얘네들은 도장지가 난 거는 아래쪽에 잎사귀 3개만 남겨놓고 떼버립니다. 저거 하나만 놔두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차피 저거 잘라야 되니까 저로 갈게요. 이쪽은 지금 적과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제가 그냥 도장지 띄고 적과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머니께서 지나갔던 부분이라 자, 이렇게 띄워주고요. 요것도 띄워주고요. 요거는 저 옆에 과총엽이 있거든요. 얘만 살짝 이렇게. 그럼 저 옆에 있는 과총엽은 남은 겁니다. 얘만 띄워주고, 얘도 아래쪽 거는 필요 없으니까 띄워주고, 이거는 짧으니까 하나 빼줄게요. 이렇게. 키우는 거는 무조건 하나만 남겨놔야 돼요. 2개 남겨놓으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안 자랄 수가. 그러니까 저기 1m 이상 자라줘야 되는데 양분을 2개 나눠 먹으면, 3개 나눠 먹으면 안 자라겠죠, 당연히. 여기 지금 3개 나려고 그래요. 떼버려. 여기도 떼버리고. 하나만 나서 하나만 몽창 줘야 돼요, 힘을. 그래서 쭉 올라가야지, 딱딱 올라가서 1m 이상씩 빨리 자랄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놀아먹기 때문에 이만큼 못 자란 겁니다. 여기 자랐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도장지가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도장지를 받는 것도 좀 잘 보고 받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3개가 이렇게 났죠. 3개가 났는데 요 위쪽에 난 거 요거는 100% 필요 없습니다. 떼버려요. 항상 2개가 경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2개가. 그래서 2개를 놓고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둘 다 1m 이상 안 클 것 같다 중간에 그러면은 하나 떼줘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잘 자라서 유인해서 이상 없을 만한 걸 하나 놔두고 떼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결과지가 많아요. 사실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느냐,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를 내가 띄워버리면 이런 데에서 또 두성지가 막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러면은 괜히 여기 잘 터지고 있는데 괜히 이쪽에다 도장지를 더 발생시킬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예.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주지 쪽에서 나오는 도장지는 제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놔둬요. 놔두고 나중에 제거를 해주면 돼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잘 걸렸습니다. 배가 보시면 배가 여기는 지금 1년, 2년, 3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한 3개 정도, 3개나 많으면 4개. 지금 도장지가 엄청 잘 뻗고 있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4개까지도 걸어줄 수 있지 않을까. 힘이 더 좋다면은 뭐 5개까지도 가능하죠. 여기도 지금 보면 가축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엽은 놔두고 요것만.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도장지가 낮지만 옆에 있습니다. 입이. 그래서 입이 있는 거는 이렇게 도장지만 제거. 근데 위에 거는 지금 없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2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죠? 여기는 잎사귀가 있어요. 이건 도장지가 아닙니다. 이건 도장지고. 그럼 도장지만 가위로 살짝 잡아서 도장지만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2개 놨으니까 하나 파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 둘, 여기 셋, 넷, 5, 6개나 달렸어요. 여기. 떼줍니다. 너무 많이 달면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열매에 안 달렸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놔둡니다. 여기다 뭐 3개만 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한 6개, 7개도 놔줄 수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보면 하나도 안 달렸잖아요. 밑에 없어요. 열매가 아래쪽 저기 하나 있네요. 여기 요거 하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 2개, 요 위에 3개, 4개. 위에 건 안 좋아요. 3개, 4개. 여기 5개, 6개. 그리고 요거 지금 유인이 잘못됐어요. 유인이 꺾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유인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자랍니까? 이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어. 저 유인 잘못됐네. 도장지가 저렇게 나버려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유인이 잘못됐어요. 유인을 잘못했어요. 자, 그렇죠. 저쪽에다가 갖다 묶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누워버렸잖아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유인이 잘못됐어. 방법이 있나?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묶어주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사실 저쪽에다가 또 묶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도장지는 제거하겠습니다. 도장지 제거하고, 얘도 제거하고, 얘도 제거하고. 저기에 똑바로 놔주길 바라야겠네요. 옆으로 기울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올해. 그 끝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남겨놓으면 가장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달려있고요. 다 안에까지 깊숙이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끝이니까 한 3개, 여기 3개 정도 아주 좋네요. 3개 정도, 뭐 2개만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이렇게 4개 있으니까 여기는 2개 나와서 요거는 이제 햇빛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따주고요.
너무 많으면 바람을 많이 타고 바람 많이 타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적당히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끝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끝에는 무조건 도장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그래야 제가 위로 자라면서 영양분을 저쪽에서 신초에서 쭉쭉 빨아들이니까 이 주지 아래서부터 기부 쪽에서부터 양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게 큰 물관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 결과지들이 양분을 빼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끝이 약하면 많이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는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가 잘 큽니다. 결과지 안에 있는 배들이. 그리고 쓸데없는 도장지를 많이 키울 필요가 없죠. 예. 얘는 지금 좀 더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렇게 끝에 하나만 놔둡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유인 각도가 중요해요.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쭉 만약에 1m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얘를 딱 눕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앞으로 나가겠죠. 그런 식의 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는 거를 솔직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온도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올해는 진짜 이 결실이 돼도 지금 문제인 게 이 배가 지금 잘 커줄 거냐, 잘 클 수가 있을란가. 근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2차 걱정이지, 2차. 처음에 우리 설이 좀 들이버서 그래도 좀 괜찮네 했는데 배가 안 커. 이제 배가 안 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를 판매를 하려면 배가 일정 부분 커야 돼요. 나중에 추석 때 됐을 때. 예? 근데 그때까지 못 키운다, 배를. 그러면은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배가 달려있는 농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지금 달려 있으시더라도 그 배를 추석 때까지 못 키워내면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낫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나마 좀 배만 걸려 있다면, 배가 많이 부족한 해이기 때문에, 예? 구정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배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석 못지않게.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추석보다는 많이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항상.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배가 있든 없든 공급이 많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추석일까요? 구정일까요? 추석이죠. 추석보다는 구정이 그래도 배가 더 많겠죠. 만약에 배를 올해같이 이제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배를 못 키웠다 그러면 추석 때 못 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다 구정 때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물량이 적더라도 더 적을 때가 언제 나는 거죠.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당연히 구정보다는 추석이죠. 예. 추석 때 배를 딸 수 있는 건 진짜 그만큼의 저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든 간에 뭐 영양제를 하던 뭐 비료를 하던 퇴비를 하던 저처럼 도장지 제거를 해서 하던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거는 진짜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남들은 추석 때 배를 못 내는데 나는 배를 낸다. 근데 전부 낸다. 그러면 완전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올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배만 걸려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배값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지금 이런데 안 걸려 있어서 원래는 저거 떼줘야 되는데 함부로 떼지를 못하겠어요.
배가 안 걸린 자리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래쪽부터 배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아래쪽부터 저희는 배를 다 걸고 지나갈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래만 배를 달고, 아버지랑 저랑은 이제 양쪽으로, 어머니가 이제 아래쪽으로 딱 이제 배를 다시면, 난 이쪽, 아버지는 저쪽에서 사다리 타고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가 왼쪽, 어머니가 오른쪽, 사다리 없이 그냥 달 수 있는 자리까지만 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사다리 제일 낮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한 칸 정도만 올라갈 수 있게 다시는 거죠. 한 칸 정도만.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한 칸 정도만. 그래서 쭉 먼저 지나가시는 겁니다. 쭉.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다리 타고 지나갈 때 배가 보이겠죠. 배가. 얼마나 달려있는지. 여길 더 달아야 될지, 덜 달아야 될지. 그걸 판단하면서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걸면 안 돼요. 많은 자리도 많은 자리만큼만, 거기서 얘가 나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배를 걸어야지, 올해 배만 걸면은 돈 번다 생각하고 배를 너무 많이 거시면은요,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큰 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올해만 농사 짓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나무를 꾸준히 이용해서, 이 결과지를 꾸준히 이용해서 저는 배를 뭐 5년, 10년,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결과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러려면 꽃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죠? 너무 배나무를 혹사시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꽃눈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또 결과지 받아야 돼요. 제 이 힘들게 결과지 받아놓은 걸 또 이 짓을 또 금방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적정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장지가 안쪽에 났기 때문에 떼준 거예요. 2개만 경합을 하라고. 도장지를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없애면 안 돼요. 도장지가 났을 때 그나마 좀 덜 뽑히게, 유인할 때 덜 뽑힐 만한 곳에 있는 걸로 놔두는 게 좋겠죠. 별거지 놔두는 것도 그냥 무조건 안쪽에 있는 거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자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못난이들만, 그리고 열매가 달리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만, 이런 거는 지금 아주 못난이어서 안 돼. 배가 조금 그래도 걸려 있으니까 저기에도 걸려 있고, 도장지,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좀 도장지가 잘 붙어 있나. 열매를 이 결과지를 키워야 되는데 도장지가 잘 안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서 자라게, 위에서 없는 거를 떼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곳에 이것도 이제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살떼제 도장지. 도장지. 거의 다 자랐어요. 거의 다 자라서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하면 되긴 하니까 2개면 되죠. 3개까지 필요 없고. 꽃눈이 사그라지는 것도 있고, 꽃눈이 사그라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유롭게 넉넉하게 놔둘 예정입니다. 그렇게 놔둬도 충분히 배가 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대충 아실 텐데, 저희는 지금 13일 배가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니까 여기 하나 지금 열렸어요. 2개 도전지라고 생각한 게 2개가 났는데 하나는 멈췄습니다. 지금 하나는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멈춘 거랑 나는 거랑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끝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는 요거 하나 올라오고 끝났어요. 없죠. 이제 요거만 올라오면 끝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옆에 있는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띄워줍니다. 얘는 놔두고요. 얘는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여기 놨어요. 지금 여기 옆에 잎사귀가 놨어요. 도장지만 하나 딱 잡아서 떼줍니다. 도장지만. 그러면 여기 잎사귀는 여기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주 딱 베스트죠. 여기 배가 못난이가 하나 있으니까 떼주고.